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화학 공부하는 홍성대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은요, 원자 모형의 변천부터 우리 오비탈에 관련된 내용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페이지는요, 44페이지부터 문제풀이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볼게요. 러더퍼드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원자 핵을 발견한 과학자이죠.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그림과 같이 얇게 편 금박의 알파 입자, 자, 알파 입자는 우리 헬륨의 원자 핵이라고 했고요. 그려보면 우리 원자 번호 2번이기 때문에 양성자 2개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중성자 2개로 총 원자 핵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가 4개이기 때문에 우리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 하면 그게 바로 질량수라고 했죠. 그래서 요거 표현해 보면 원자 번호 2번에 헬륨이고요. 그리고 질량수가 4이고요. 그리고 원자 핵이기 때문에 전자 2개가 없는 2+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파 입자를요, 얇게 편 금박, 그러니까 얇게 편단 얘기는 원자를 거의 한두 겹 정도로 얇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금을요. 자, 그랬더니 실험 결과 이렇게 대부분이 뭐했다? 통과했다라는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알파 입자가 금박을 대부분 통과했어? 그 얘기는 원자의 대부분은 무엇이다? 원자의 대부분 빈 공간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실험적 해석이고요. 일부는 휘어졌다라는 걸 통해서 뭔가 원자 내부에는요.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어떤 입자가 있기 때문에 그 플러스 전하를 띠는 알파 입자가 일부 휘어졌다. 즉 반발력에 의해서 휘어졌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극히 일부는 90도 이상의 큰 각도로 튕겨져 나왔다는 걸 통해서 부피가 매우 작지만 튕겨져 나올 정도로 질량이 매우 큰, 그리고 알파 입자, 플러스 전하를 띠는 알파 입자가 휘어질 수 있도록 반발력이 작용할 수 있는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어떠한 입자가 매우 작은 공간에 큰 질량을 가지고, 즉 부피가 작고 질량이 크다는 얘기는 밀도가 굉장히 큰 어떠한 입자가 있다라는 거. 즉 밀도가 크고 플러스 전하를 띠는 이런 입자를 뭐라고 불렀다? 원자 핵이라고 불렀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세 가지 내용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우리는 뭐라고 알 수 있는 거야? 원자 주변에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어떤 원자 입자가 있고, 이러한 입자를 원자 핵이라고 불렀고, 굉장히 작은 부피 속에 큰 질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얘기를 했고요. 어떤 식으로 비유를 했었냐면요, 거의 축구장 크기에 있는 곳에 이제 모래 하나, 이 바로 원자 핵의 크기야라고 비유를 할 정도로 굉장히 작은 위치에 원자 핵이 존재하고요. 그 주변에 전자가 뭐하고 있더라, 이렇게 원운동하고 있어 라고 하는 행성 모형을 주장했다라고 했죠. 자, 아무튼 간에 이제 러더퍼드의 이러한 실험적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만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기억 원자의 대부분은 빈 공간이다라는 거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원자핵은 플러스 전을 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적이다. 요거는 우리가 누가 알아낸 거야? 그치, 우리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누가? 이제 보어라는 사람이 해석하면서 바로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적이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전자 껍질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라고 했죠. 자, 러더퍼드 입장에서는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적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답은 기억, 니은 4번 되는구나 알 수가 있겠죠. 2번 봅시다. 다음은 원자 모형의 변천 과정에서 나타난 세 가지 모형 가다에 대해서 학생들이 제시한 의견을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가를 보니까 지금 보면 뭐야? 딱 봐도 전체적으로 플러스 전을 띠는 어떤 부분에 전자라고 하는 마이너스 전을 띠는 어떤 전자가 이게 푸딩 안에 건포도처럼 박혀 있는 모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는 톰슨이 주장한 푸딩 모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톰슨이 음극성 실험을 통해서 전자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플러스 전을 띠는 영역에 전자가 박혀 있을 거야 라고 주장했던 모형이 되겠고요. 나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전자가 원운동하고 있는데 특정한 궤도나 이런 위치가 아니라 그냥 원자핵 주변을 돌고 있는 거죠. 즉 원자핵을 발견한 러더퍼드가 발견한 바로 이제
행성 모양이야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달을 보니까 전자가 특정 위치를 공간을 지금 점유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도입된 게 바로 전자 껍질이 존재한다는 걸 통해서 보어라는 과학자가 수소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바로 우리 궤도 모형을 주장한 보어의 모형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 과정은요, 톰슨에서 이제 전자를 발견하면서 푸딩 모양을 조정했고, 그리고 러더퍼드가 원자 핵을 주장하면서 이렇게 행성 모형을 주장했고, 그리고 보어가 선 스펙트럼, 즉 전자 껍질이라는 것을 도입하면서 전자 껍질의 개념을 도입하면서 바로 이렇게 원자 모형이 변천하게 되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생 X부터 볼게요. 가는 톰슨,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전자를 발견하고 제시한 모형 맞는 설명 되고요. 나는 수소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원자핵 주변의 전자가 특정한 위치에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안 했고요. 전자가 어느 위치에나 존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때요? 이러한 전자들이 원자핵 주변에 가까이 가면서 충돌해서 원자의 안정성도 설명할 수 없었고요. 그리고 다양한 에너지의 빛을 모두 방출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원자 모형이었기 때문에 수소원자의 선 스펙트럼도 설명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 자, 달을 보면은 학생 Z를 보면은 달은 특정한 궤도 모형이라고 했죠. 전자가 원운동하고 있는 모양이야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한다면 러더퍼드와 이제 보어의 공통점은 뭐냐면 전자가 원자핵 주변을 원운동한다는 건 공통점이에요. 원운동한다고 주장하는 건 공통점이야. 하지만 이제 보어 같은 경우는 원운동해도 에너지의 방출이 또는 흡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즉 궤도가 따로 있다라고 주장했던 것 뿐이고요. 원운동했다라는 것은 공통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다는 맞는 설명, 학생 Z는 맞는 설명, 답은 X와 Z가 맞는 4번 되는구나 알 수가 있겠죠. 자, 3번 봅시다. 원자의 구성 입자 가와 나의 발견과 관련된 실험을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딱 봐도요, 우리 가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음극선, 바로 전자의 발견을 의미한 거고요. 음극선이 플러스, 즉 마이너스와 플러스에 전기장을 걸어 주었더니 플러스 쪽으로 휘어지네. 이거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입자야. 음전하성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고요. 나를 보면 알파 입자를 쐈더니 대부분 통과했지만 어떤 거는 휘어지고 어떤 거는 90도의 큰 각도로 휘어졌다라는 걸 통해서 요거 바로 러더퍼드가 한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원자 핵이라는 것을 발견했구나라는 거 알 수가 있다. 옳은 거 고르라고 합니다. 나는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이다 라는 거 바로 알파 입자가 우리 헬륨 원자 핵이라고 했잖아, 그지?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인데 얘가 휘어지거나 하는 걸 통해서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었고요. 가가 나보다 먼저 발견이 됐죠. 그래서 전자가 먼저 발견이 되고 원자 핵이 발견이 됐다. 우리 러더퍼드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톰슨의 제자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톰슨이라는 이제 스승님의 원자 모형, 푸딩 모형이 정확하다라는 것을 검증하고자 했던 실험을 통해서 아이러니하게도 원자 핵이라는 걸 발견하고 톰슨 스승님이 발견한 그런 원자 모형과 다른 새로운 원자 모형을 제시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가가 나보다 먼저 발견되었다. 맞는 설명. 자, 입자 한 개의 질량. 자, 우리 전자는요, 입자의 질량이 매우 작기 때문에 거의 원자의 질량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당연히 가가 나보다 훨씬, 즉 원자 핵이 전자보다 훨씬 크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 X, Y에 대한 실험이다. 딱 봐도 이거 음극선 실험이네요. 전자를 의미하는 거고요. 바로 바람개비가 돌아가고 있어. 이거 질량을 가진 입자인가봐. 질량을 가진 입자성을 뜻하고요. 전자는. 얘 또한 지금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원자 핵을 얘기하는 거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고르라고 합니다. 음극선은요, 질량을 가진 X의 흐름이다 라고 하는 거, 즉 질량을 가진 입자성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Y는 알파 입자와 정기적으로 반발한다, 즉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를
플러스 전하를 띄고 알파 입자도 플러스 전하를 띄기 때문에 반발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부 입자가 휘어지는 것이죠. 톰슨의 원자 모형, 즉 이건 전자를 발견한 과학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가와 나를 전부 설명할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톰슨의 말에 의해서는요, 대부분 통과하거나 몇 개는 휘어질 수 있지만 이렇게 튕겨나오는 건 절대로 설명할 수가 없었죠. 따라서 이제 러더퍼드가 원자 내에 질량이 매우 크고 부피가 매우 작은 부분에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가 존재한다라는 원자핵의 발견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가와 나는 X와 Y는 이제 가와 나를 설명할 수 있는 건 톰슨만의 원자 모형으로는 불가능했다라는 거, 기억 니은 맞는 3번 되는구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쭉 넘어가서 우리 몇 페이지 볼 거냐면요, 쭉 넘어가서 우리 오비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 유형 1번 그 4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원자 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했습니다. 현대 모형에서는요, 전자가 원자핵 주위에 발견될 수 있는 분포를 무엇이라고 했어? 자, 우리 지금 원자 모형의 변천에서 맨 처음에 이제 돌턴이 공 모형 주장했다가, 그리고 톰슨이 전자 발견해가지고 푸딩 모형 주장했다가, 원자핵을 발견하면서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을 거야 라고 러더퍼드가 주장했다가, 그리고 수소원자의 선스펙트럼을 설명하다 보니까 원자핵 주변에 수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특정한 위치가 있나봐 라는 궤도 모형 주장했다가, 자, 마지막으로 전자라고 하는 것은요, 뭐 입자성도 있고 파동성도 있어. 그래서 어느 위치에 정확히 어떤 운동하는지 규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거를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적으로 표현해야 돼 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어? 오비탈 모형을 주장을 했죠. 그죠? 바로 원자 오비탈이라고 하는 건요, 전자가 존재 가능한 공간을 얘기를 하고요. 즉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공간을 오비탈이라고 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된다고 선생님이 설명했던 기억이 납니다. 즉 현대 원자 모형에서는요, 전자가 원자핵 주위에 발견될 확률을 분포를 나타낸 것이고 이것을 오비탈이라고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오비탈 동그라미 치시면 되고요. 전자 껍질은 보어가 얘기한 그 전의 원자 모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소 원자에서는요, 이러한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를 결정하는 게 뭐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그치, 주양자 수만 같다면 우리 전자의 그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똑같다고 했죠. 왜냐하면 이러한 수소 원자 같은 경우는요, 전자가 몇 개밖에 없어? 전자 한 개밖에 없어. 즉 뭐가 작용하지 않아요? 반발력이, 전자 간의 반발력이 없기 때문에 s오비탈과 p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바로 요 주양자 수만 같다면 에너지 준위가 똑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이제 주양자 수가만 이제 작용을 한다. 수소 원자 같은 경우는. 그래서 1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다전자 원자 같은 경우는 전자 간의 반발력 때문에 ES 오비탈보다 EP 오비탈이 조금 더 에너지가 높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 반드시 암기해 놓으라고 했었습니다. 2번 볼게요. 주양자 수가 같은 오비탈 가 달을 모형으로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지금 가를 보니까 이거 p 오비탈인데 지금 x축으로 뻗어 있는 거 보니까 px 오비탈이고요. 나는 이제 y쪽으로 뻗어 있으니까 py 오비탈. 다 같은 경우는 s 오비탈 같죠. 근데 이제 주양자 수가 모두 같다고 합니다. 그럼 얘네들이 1s, 1p와 1s가 있니 얘들아? 1s는 있지만 1p는 존재할 수 없죠. 첫 번째 전자 껍질은 우리 s오비탈만 존재하기 때문에 주양자 수가 1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얘네는 전부 다 2나 3, 2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주양자 수는 일단은 2 이상의 값을 나타내는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라고 합니다. 자, n은 1입니까? 아니요.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지만 1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기억은 틀린 설명. 에너지 준위는 가와 나가 같니? 라고 물어봤어요. 자, 가와 나는요, 똑같은 p오비탈이기 때문에 지금 주양자 수 똑같다고 하니까 만약에 주양자 수가 2라면 2p와 2y는 당연히 같은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있죠. 누구와 같이? 2pz와 같이. 그래서 총 3개의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똑같다라고 했던 거, 방향성이 3개 있어. 하지만 에너지 준위는 똑같아 라고 하면서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가와 나는 똑같은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디귿 부양자수. 자, 부양자수가 결정하는 것은 바로 오비탈의 모양이었어요. 오비탈의
모양 또는 종류라고 했고요. 부양자수 값은 이제 주양자수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고 0부터 n-1이라는 값을 가질 수 있다고 했죠. 만약에 n값이 1이었으면은 l값은 0밖에 가질 수 없고요. 이 부양자수는 어떻게 해석한다고 했냐면 부양자수가 0이면 s오비탈이야 라고 부르기로 했죠. 그래서 첫 번째 껍질은 1s 오비탈이 존재한다. 두 번째 껍질은요, 바로 0부터 n-1까지니까 L값이 0일 수도 있고요, L값이 1일 수도 있는 거지. 즉, L값은 1이 뜻하는 것은 S오비탈, 근데 두 번째 껍질이니까 2S오비탈. L값이 1이면 뭐야? P오비탈 P오비탈로 해석하면 된다고 했죠. 두 번째 껍질을 구성하고 있는 이 P오비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부양약수를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 아무튼 간에 가는요, P오비탈이기 때문에 부양약수 1이죠. 나도 부양약수 1이야. 하지만 다는 부양약수가 0이죠. S오비탈이라 그런 겁니다. 아무튼 간에 가와 다가 같은 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니은만 맞는 2번 되는구나 골라주시면 되겠죠. 넘어가서 우리 대표 유형 1력 2번 쭉 해서 실전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페이지 50페이지 펼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림은 1s, 2s, 2p오비탈에만 전자가 들어있는 탄소 원자의 전자 배치 가, 다를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자, 지금 보니까는 탄소 원자의 전자 배치를 좀 세 가지로 표현을 했는데, 우리 일단은 저거 뭐죠? 그 바닥 상태, 다전자 원자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 즉 싸움의 원리, 파울리의 베타 원리, 그리고 훈투 규칙 세 가지를 만족한 바닥 상태를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탄소 같은 경우는 원자번호 6번이고요. 6번이다 보니까 당연히 전자 몇 개 있나요? 전자가 6개 있죠. 그럼 오비탈에 전자를 채울 건데 총 6개를 채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전자 원자 같은 경우는 어때요? 가장 에너지 준위가 낮은 1s 오비탈에 전자가 채워지고 그 다음에 2s 오비탈을 다 채우면 그 다음에 2p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조금 높은 2p를 채운다고 했죠. 자, 싸움의 원리에 의해서 가장 에너지 준위가 낮은 오비탈부터 채우기 시작합니다. 1s 오비탈. 자, 근데 하나의 오비탈에는요, 전자가 최대 2개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파울리 베타 원리에 의해서 전자 2개를 채우고요. 이때 전자가 들어갈 때는요, 4개의 양자수가 모두 같은 전자는 2개 이상 존재할 수 없다라는 파울리 베타 원리에 의해서 이 하나의 오비탈에는요, 전자가 2개 채워지는데 이렇게 스핀 방향이 반대로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1s에 2개, 2s에 2개. 지금 현대 전자 4개 채웠으니까 나머지 2개만 채우면 되는 거죠. 이때 2p 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질 때 이런 식으로 쌍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훈투 규칙에 의해서 어때요? 그치. 홀 전자 수를 최대로 만들게 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탄소 원자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요거 오비탈 식으로 나타내면 1s에 2개, 2s에 2개, 2p에 2개 있는 상태가 바로 탄소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봐봐. 근데 가를 보면 좀 이상하죠. 가에는 지금 2p 오비탈에 3개나 있네? 어머, 이거 앞에 있었던 지금 원래 2p 오비탈에는 2개가 있어야지 바닥 상태인데 지금 2s 또는 1s 오비탈에 있는 전자 하나가 들떠가지고 즉 에너지를 흡수해서 여기 하나를 채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 거야. 1s에 2개, 2s에 하나가 있거나 또는 1s에 하나, 2s에 2개가 있거나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아무튼 1s의 전자가 들떴거나 2s의 전자가 들뜨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탄소 원자의 들뜬 상태의 전자 배치고요. 어떤 전자 배치의 규칙을 어긴 거냐면 바로 싸움의 원리를 어긴 거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를 보니까는요, 이렇게 2p 오비탈에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 당연히 이쪽에 전자가 채워져 있어야지 바닥 상태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 3개의 오비탈, p 오비탈의 3개의 오비탈은요, 모두 에너지 준위가 똑같기 때문에 어딜 먼저 채우든 상관이 없어요. 지금 보면은 이 p 오비탈 전자가 2개 채워져 있네. 얘도 2개 채워져 있죠.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 오비탈에 이런 식으로 차례로 채워져 있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탄소 원자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 바닥 상태 즉 세 가지 전자 배치의 규칙을 모두 만족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를 볼게요. 다 같은 경우는 p 오비탈에 전자가 2개 있긴 하지만 어때요? 전자가 쌍을 이루고 있네요. 그 얘기는 이거 훈투 규칙을 어긴 거야. 얘도 역시 마찬가지 들뜬 상태의 전자 배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얘는 훈투 규칙을
어긴 상태가 되겠다. 얘는 싸움의 원리를 어긴 상태가 되겠고요. 가는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1s와 2s에는 이렇게 전자가 2개씩은 채워져 있을 거야 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해요. 자, 가에서 s 오비탈에 들어있는 홀 전자수는 뭐 두 가지 경우가 있다라고 했는데 2s 오비탈 또는 1s 오비탈의 홀 전자수가 하나 있는 상태, 즉 s 오비탈의 홀 전자수는요 하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거 맞는 설명. 홀 전자수라고 하는 말은 그치, 하나의 오비탈에 한 오비탈에 전자가 몇 개 있는 상태? 딱 한 개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니은. 나는요, 들뜬 상태니? 아니요. 나는 모든 전자배치 규칙을 모두 만족한 바닥 상태고요. 굳이 바로 옆에 있는 얘부터 채울 필요는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귿. 다는 훈투 규칙 만족하니? 아니요. 얘는 훈투 규칙 어긴 상태이기 때문에 들뜬 상태야 라고 보시면 되고요. 훈투의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홀 전자수를 최대로 배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 또 어떤 문제가 양산이 될 수 있냐면, 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자, 전자를 모두 채운 오비탈 수, 또는 전자가 그냥 채워진 오비탈 수.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전자가 모두 채워진 오비탈 수라고 본다면, 전자가 모두 채워지려면 어때요? 하나의 오비탈의 전자가 최대 2개 들어간 상태가 모두 채워진 거죠. 자, 가 같은 경우는 전자가 모두 채워진 오비탈이 1s 오비탈 하나밖에 없네요. 그럼 얘는 하나인 거야. 나 같은 경우는 전자가 모두 채워진 오비탈은 2개 있는 거죠. 다 같은 경우도 2개 있네요. 이런 식으로, 아니다, 3개 있는 거죠. 3개. 얘도 채워져 있으니까. 이렇게 전자가 모두 채워진 오비탈을 수를 셀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럼 전자가 그냥 채워져 있기만 하면 된대요. 1개든 2개든 상관없어. 그러면은 가는 총 5개의 오비탈을 전자가 채우고 있다. 나는요, 하나, 둘, 셋, 넷, 4개의 오비탈 채우고 있고요. 다는 3개의 오비탈 채워져 있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자가 모두 채워진 오비탈과 그냥 전자가 채워진 오비탈, 이렇게 두 가지도 충분히 여러분들 셀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죠. 그죠? 이런 거 보면서 이제 s-오비탈에 채워진 전자수나 p-오비탈에 채워진 전자수 이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무튼 간에 정답은 기형만 맞는구나 알 수가 있다고요. 자, 2번 그림은 원자 A와 이온 B- 그리고 C2+의 전자 배치를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여기 좀 살짝 지우고 시작할게요. 보면은 이제 원자 A래.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원자니까 중성이죠. 중성이니까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같은, 즉 전기적 중성을 이루고 있는 이러한 물질 원소를 얘기하고요. 이 전자수를 세보면 뭘 알 수 있는 거냐면 이 원자의 원자 번호도 알 수 있는 거고요. 원자의 종류도 바로 알 수가 있겠죠. 지금 보니까는 전자수를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 있으니까 얘 8번의 산소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는 거야. 그치? 얘는 얘는 8번의 산소구나. 자, 근데 B와 C는요, 지금 보면 이온 상태래. 이온 상태. 그럼 봐봐, 이 B-면 전자가 하나가 들어온 상태죠. 그럼 어디로 들어오겠니? 그치? 그러니까 전자가 채워질 수 있는 비어있는 오비탈 중에 에너지 중위가 가장 낮은 오비탈, 즉 채워질 수 있는 요거 하나 빠지면 되겠죠. 그럼 얘는 원자 상태였을 때는 뭐였을까? 얘 또한 얘 보니까는 이런 식으로 채워져 있는 거는 우리 9번의 플로린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요거 전자 하나 빼고서는 전자 개수 세보면 1, 2, 3, 4, 5, 6, 7, 8, 9, 9개 있으니까 얘는 플로린인데 전자 하나 들어가서 마이너스 된 상태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자, C2+래. 2+면은 전자 2개가 원래는 있었다는 거야. 원래. 근데 나가서 2+가 됐다는 얘기니까 이 p-오비탈에 전자 다 채워져 있으니까 3s-오비탈에 전자가 원래는 2개가 있었겠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다 세보면 전자가 12개 있는 마그네슘이었구나. 근데 전자가 2개 나가서 2+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주의할 게 있는데요. 자, 여기서 만약에 너네한테 이제 원자가 전자수를 물어보거나 몇 쪽이냐, 몇 쪽 원소냐 또는 몇 주기 원소냐라고 물어볼 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물어볼 때는요, 언제나
중성 원자를 기준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원자가 전자수나 족이나 주기를 물어볼 때는 일단 중성 원자 상태를 기준으로 물어봐요. 중성 원자 상태라고 쓸게요. 중성 원자 상태. 따라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이온으로 되어 있다면 걔네들을 먼저 중성 원자의 상태로 바꿔놓고서는 원자가 전자수나 몇 족이나 몇 주기 원소다라는 걸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일단은 요거한 내용. 아무튼 보시고 한번 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A는 바닥 상태이다. 그쵸? 보시면은 선생님 여기 앞에 채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기 있어도 어차피 이 p-오비탈을 다 채우고 나서 하나는 쌍을 이루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얘는 바닥 상태 전자 배치가 맞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기억 맞고요. 니은 원자가 전자수. 자, 중성 원자 상태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럼 C는 몇 개야? C는요, 지금 2 플러스 상태에서 원자가 전자수를 센다고. 자, 여기가 자 보시면은 1s 오비탈은 n이 1번 첫 번째 껍질 k 껍질, 여기는 뭐야 n이 2번이니까 두 번째 껍질에 지금 전자가 다 채워져 있네. 이거 원자가 전자수 다 세고 이거 어차피 비활성 기체니까 0개네 이렇게 세면 안 된다고. 그지? 어떻게 세야 돼? 얘를 먼저 중성 원자 상태로 만들어서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요게 바로 세 번째 껍질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C는 원자가 전자수가 2개구나 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중성 원자 상태로. 자, B는 몇 개야? B는 원래는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총 몇 개 있는 거야? 7개 있는 거죠. 따라서 8개 다 채워져 있다고 해서 원자가 전자 0개야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또는 뭐 최외각 전자수를 해가지고 이제 8개야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원자 상태로 만든 바로 7개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B는 7개다 라고 하는 거. 자, C가 B보다 크다라고 한 거 틀린 설명 되는구나 알 수 있겠죠? B가 더 많습니다. 디귿 원자가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주양자수. 자, 지금 보면은 어때요? 일단은 C가 이제 3s 오비탈까지 이제 채워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C가 원자가 전자가 들어있는 주양자수가 제일 크겠죠? 그래서 C가 가장 크다가 맞는 설명 되겠고요. 답은 기형 디귿 되는구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 강의에서는 여기까지 풀고요. 우리 다음 요 실전 문제부터는요, 다음 강의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강의에서 보도록 합시다. 안녕.